코스피는 일단 7,800까지 넘었고 코스닥은 4%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달긴 달았죠. 자,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다음 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네, 펀드, 만판 열기가 이어질까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반도체 얘기, 그리고 이제 코스닥과 이제 해당되는 바이오 얘기,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좀 반등장은 사람들의 심리를 더 이렇게 동요하게 만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제 빠른 이제 그런 좀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와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방송에 대한 이제 원고를 작성하면서 예전에는 섹터 어떤 종목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시황이 더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다시 상방을 좀 열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 코스피는 저는 이제 3분기 1만 포인트를 향한 여정, 그리고 코스닥도 3분기 정도에 그래도 1,500포인트 이상을 보는 이제 그정 상향 랠리를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10,000포인트를 간들, 코스닥이 1,500, 1,600, 많게는 2,000포인트를 간들, 내 계좌가 얼마나 이 지수에 부합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장 반등을 주도하는지, 그리고 시장 반등을 오롯이 받아낼 수 있는 이제 그 섹터의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포모에 이리저리 좀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때보다 지금 시황이 중요하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반도체 100%를 담아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반도체가 시장 주도라는 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었던 게 반도체와 함께 움직이는 게 이제 피지컬 AI와 전력기기 쪽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시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게 좀 강세를 보였었던 주도 섹터가 쉴 경우에는 어디가 강세가 나오는가를 보는 게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5개 코스피에서 좀 쉬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방산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고, 코스피가 이제 약간 속도를 줄여내니까 코스닥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면서 좀 강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 이게 향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틀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가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8,000포인트를 넘어서 9,000, 10,000,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1,100선을 넘어섰는데 1,200, 1,300 언제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 있는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이번에 좀 아픈 그런 좀 조정을 줬었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년물 기준으로 5%,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다시 반락, 하회하는 이제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 증시도 제법 빠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채권 지수가 반락을 하려면 역시 물가를 계속 자극시키는 이슈들이 뒤로 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나 전쟁 이슈 같은 게 압력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멀지 않는 시간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그런 좀 변수의 반전, 그리고 우리 지수의 반등,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시황하고 맞닿아 있는 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된 피지컬 AI,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이게 좀 잡아줘야지 끝까지 네. 좀 갈 수 있을 텐데, 사실 실적이나 수급이나 밸류나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심리 같습니다. 네. 더 갈 수 있을까? 예, 아니다, 여기서 좀 멈출 것 같다. 네.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만큼 우려도 크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제 노사 간의 이제 갈등 양상이 어쨌든 큰 고비를 넘고 일단락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정작 시장에는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채 10%를 조정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주도주들은 자기가 어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덜 빠진다라는 거 새삼 또 느꼈고요. 당연히 이제 성과급이 어떤 실적,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를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저는 주가에 좀 반영을 어느 정도 시켰다라고 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타결이 됐으니까 어제 그 강한 좀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오늘 이제 하락은 어제 좀 오버를 했었던 이제 주식 선물 쪽에 좀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작동하면서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오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방향, 속도 걱정하실 거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가의 3대 변수만 놓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 실적, 수급, 밸류에이션 거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이제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지금 50%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주는 이제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이 현재 주가가 전혀 부담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1분기 영업이익률 삼성전자가 43%, SK하이닉스가 71%,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엔비디아가 65%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뭐 TSMC가 58% 수준이고요. 얼마만큼 이제 가격 그러니까는 내가 많이 남기고 팔 수 있는가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경쟁자 없이 얼마만큼 이 상황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제 TSMC의 실적을 보면은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은 1분기에 65.5가 나왔고 이번 분기에 65.5가 나왔습니다. 65.1과 65.5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암축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에 대체될 만한 것들은 없고 시장의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전혀 좀 지금 가격이 뭐 비싸다,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에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 뭐 당연한 예상치입니다만 뭐 SK하이닉스가 200억에서 300억, 뭐 내년에 또 삼성전자가 300억에서 400억대, 거의 이제 두 종목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우리나라 1년치 예산하고 맞먹는 가히 이제 국가 권력급의 이제 그런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년, 4년치를 보이고 있던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PBR로 밸류에이션을 하던 그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 주기 사이사이에 HBM이라는 또 다른 어떤 독점 품목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사이클, 어떤 좀 곡선을 그리는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우상향하는 선으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한 여지 없고 진짜 딱 한 종목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더라도 시장의 상승을 다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만큼 돈을 벌고 있고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이만큼 미래 가치를 늘릴 만한 이제 그런 섹터나 종목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모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너무 높다라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나의 생각을 좀 넓히셔서 해당된 섹터, 반도체 투탑에 대한 그런 비중을 최대한 늘려갈 수 있는 이미 많이 넓히셨다 하더라도 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디어를 끌고 가시는 이제 그런 좀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강조를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네.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최근에 바이오가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틀린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주 출연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출연 정도 되면은 코스닥 지수, 코스닥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간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어떤 발작과 같은 그런 조정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좀 힘든 건 좀 사실이었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어제부터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바이오의 반등 그리고 코스닥의 반등까지 이제 엮어서 좀 반가운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동안의 기대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반가운 그런 반등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대척점에 있는 금리 레벨이 어쨌든 5.2를 넘어갔었던 30년물 국채도 5.09대 그리고 10년물 국채도 4.5대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리드 타임이 긴 이제 그런 대체 에너지 쪽 그리고 성장주로 대변할 수 있는 양자 쪽 이런 쪽에 좀 강세가 좀 나왔듯이 우리도 성장주 섹터들이 모여 있는 코스닥에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논리는
변수에서도 좀 변화를 주면서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는 뭐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스코 학회에 대해서 몇몇 종목들이 이제 초록,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논문 데이터에 관련돼서 하나의 이제 표지, 요약본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약간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을 본다면 ETF가 이렇게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워낙 좀 커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ETF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수급의 향방을 알려주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ETF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ETF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혹은 뭐 연금이나 기타 대체적인 투자를 이용해서 ETF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ETF를 선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1개월 수익률, 일주일 수익률, 이것들을 보고 개인들이 후행적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ETF 추가 자금이 들어오면서 해당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에 있었던 게 이제 코스닥이었죠. 코스닥이고 바이오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 ETF가 매도를 하고, ETF가 매도를 하니 수익률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니 또 개인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매도가 나오고 ETF가 빠져나가는 이런 좀 악순환의 고리가 좀 나왔었는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 만한 매개체가 국민성장 펀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뭐 매진이 됐다라는 그런 화제성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6천억 가지고 뭐 무슨 코스닥을 들어 올리냐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를 합산을 해본다면 5조 이상, 7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그만큼 어떤 수급적으로 말라 있는, 정말 쩍쩍 갈라져 있을 만큼 이제 수급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중물 역할, 최소한의 어떤 이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뭐 코스닥 시장, 뭐 바이오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실적을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투자 심리나 전체적인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방향을 틀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화자성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개별적으로 한두 개 종목이 이번 학회,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학회에서 좋은 결과, 뭐 기술 수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한두 개만 좀 나와진다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인 편승 효과를 만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간극을 줄여낼 수 있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2월 달부터 지금 5월 말까지 오는 동안에 코스피 시장은 많게는 뭐 70조 가까이 나온 날도 있었고, 거래대금이 뭐 좀 적게 나와도 50조대를 지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나왔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20조를 넘어가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10조대 후반, 18조부터 20조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날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그 연속적으로 나오는 수급이 다른 ETF의 수급을 불러오면서 정배열로 올라서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간격을 줄여내는 그런 코스닥의 반등 랠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뭐 1100을 좀 넘어서는, 뭐 약간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직도 먼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1200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이 그런 ETF의 수급을 본격적으로 끌고 오면서 정배열로 접어들 수 있는, 오른 것이 또 다른 강세를 불러오는 이제 그런 선순환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순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초록을 공개하는 그런 기업들, 뭐 보로노이를 비롯해서 앱클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ETF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ETF는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세부 종목을 보고 선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수익률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ETF가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역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ETF의 큰 조단위 수급을 충분히 체급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로 좀 포진시킨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서 이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신호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바이오,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역시 이제 코스닥 지수 ETF나 바이오 ETF를 이렇게 좀 선정을 하셔서 바이오 랠리 어느 정도 좀 동참할 수 있는 포지션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심 섹터는 어떻게 가지고 내 다음 주를 대비를 해볼까요? 네, 역시 로봇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시장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네, 이미 네. 좀 올라선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강세, 특히 이제 반도체가 아주 치고 나갔을 때 시장의 어떤 두 번째 옵션을 버금가라면 약간 서러울 정도의 아주 좋은 수익률을 좀 보였었는데 로봇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단편적으로 뭐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출연하기 때문에 일주 단위로도 뭐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뭐 역시 로봇에 관련된 그런 좀 현시감, 그런 현실적인 그런 좀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은 또 반도체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포지션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주를 필두로 한 반등은 어제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소폭의 좀 조정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어제 오른 것들을 감안하고 최근에 어떤 화제성을 감안한다면 뭐 이 정도의 조정은 조정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심리적인 악영향 때문에 시장 밀리는 것과 함께 이제 휩쓸리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하락을 좀 보였었죠. 특히나 새롭게 이제 로봇의 대장주 중에 하나로 등극을 했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을 돌파해서 3, 4만 원 갔다가 한 달 후에 다시 18만 원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8,000선, 7,000선까지는 반도체가 뭐 이렇게 거의 혼자 만들듯이 해서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10,000포인트를 가는 데 있어서는 이 피지컬 AI로 볼 수 있는 로봇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금 필요한 것도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ETF 수급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지난 2주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개인들의 ETF 순매수의 상위의 ETF를 꼽아보면 지난주는 3개, 지난주는 4개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분만큼 이제 시장에서의 ETF, 로봇에 관련된 ETF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ETF의 이제 전술 배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로봇이라 그래서 뭐 저기 뭐 무슨 로봇 부품 한두 개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로봇 ETF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로봇 ETF라고 한다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을 최소한 60%에서 70%를 이제 딱 박아놓고 코스닥에 있는 로봇,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서너 개를 또 나머지를 채워놓고 나머지 한 10%를 가지고 0.몇 %씩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채워놓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로봇 ETF 그리고 로봇주가 강세가 나오면 무조건 대형주가 더 큰 그리고 오랜 지속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수급 특징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표 종목으로 본다면 역시 현대차 그룹의 핵심 종목들로 좀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는 어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를 이제 공장에 투입을 하는, 거기에 모든 총괄을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지배구조의 이슈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 지표 종목은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5% 올라가면 최근 들어서 현대모비스는 10% 오르고 현대오토에보가 10몇 % 오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가 오늘처럼 빠지는 양상에는 다른 종목들은 지금 더 하락을 키워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표 종목은 현대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도 그간에 뭐 로봇을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수직 계열화, 뭐 한평생 모터와 가전을 만들면서 쌓아왔었던 그런 노하우가 로봇으로 좀 표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좀 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피지컬 AI의 어떤 산업용으로 본다 그러면 현대차 쪽에 그런 밸류체인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가정용도 이제 이런 피지컬 AI, 뭐 이제 가사 일을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봇이 만약에 론칭이 된다라고 하면 LG전자를 따라갈 수 있을 회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가전과 또 가정용에 대한
그런 노하우,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투자 심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런 노사의 어떤 갈등 양상에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 뭐 삼성전자가 일단락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뭐 다른 이제 산업으로 전파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기업으로도 이렇게 넓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로봇에 대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자본가들 사이에서 넓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잡고 있는 것도 좀 한몫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단편적으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반도체와 함께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두서없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임팩트를 보이는 것은 역시 28년도 현대차 그룹이 이제 아틀라스에 25,000대 투입을 하는 거죠. 뭐 2년 남짓한 그런 이벤트이고 이제 간간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동영상 비슷한 떡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로봇의 편입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말씀드렸듯이 LG도 뭐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가고 있는 U 플러스도 있고요. 피지컬 AI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좀 있고 배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 뭐 모터, 또 이런 모든 이 구동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LG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LG CNS 모든 걸 좀 갖추고 있는 수직 계열화가 좀 있기 때문에 뒤늦게 로봇에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섰습니다만 뭐 어제 뭐 상한가 가고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냥 괜히 시장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코스닥 쪽이 또 강세라고 했으니까요. 좀 짧게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로보티즈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좀 전략으로 좀 가신다면 이 반도체에서 얻었었던 만약에 포모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건 이제 로봇, 피지컬 AI 쪽에서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투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피지컬 AI 시대에 많이 나오는데 레인보우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SPG 이렇게 세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